안녕하세요. 우영한 척정이과 우영 원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가져온 주제는 수술 없이 이제 회복하는 방법, 관절과 척추 뭉뚱그려서 제가 설명드리는데, 수술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될 대안이고, 왜냐하면 수술을 받으려면 일상이 일단은 원래 활동하던 걸 다 제한해야 되고, 그리고 직장인 혹은 가정주부 역시 원래 이제 사이클이 무너지고, 이제 입원 기간이 필요하게 되고, 입원 기간이 짧으면 모르겠는데 2주, 한 달, 몇 달 이렇게 되면은 이 자체가 꽤나 환자분에게 시간적인, 경제적, 육체적으로 많이 이제 손해가 되는 그런 기간일 수 있어요. 물론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. 하지만 이거에 대한 감별, 수술 없이 웬만하면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. 수술에 대한 두려움 현실, 수술을 피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, 수술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 듣고 불안해하죠. 그래서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이제 꼭 해야 된다. 보통 이제 그 심장이라든지 암 같은 경우는 거의 90% 이상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 안 하는 경우가 좀 적죠. 하지만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해야 될 환자는 5% 정도. 대부분 환자는 이제 보존 치료 이제 호전되게 됩니다. 일단 회복을 위한 3단계, 수술 없이 회복 단계 보시면요. 첫 번째, 통증의 악순환 끊기. 일단은 약이나 물리치료, 그리고 주사치료, 그리고 시술 이런 걸 통해서 비수술적인 치료로 통증 조절을 해서 몸의 긴장을 완화하고 회복에 첫 발을 딛는 거죠.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,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통증이 잡히면 근육이라는 천연복대, 그러니까 통증 감소 후에 요추 같은 경우는 코어 근육, 어깨 같은 경우도 이 어깨 힘줄 주위에 이제 어깨 근육 이런 것들을 강화, 뼈하고 관절을 지탱할 수 있는 근육을 강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고, 나쁜 자세 이별하기, 평소에 이제 안 좋았던 그런 자세를 개선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재발을 방지에 힘쓴다. 저 같은 경우도 허리가 조금 계속 불편해서 지금 제가 안 하고 있는 게 이제 술을 이제 끊었고요. 그다음에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체중 조절도 하고 있고. 그래서 어쨌건 허리에서 좋지 않은 그런 자세와 이런 것들을 이변하는 걸 통해서 요통을 좀 종식시켰죠. 그래서 통증, 이게 일반적으로 아프게 되면은 신체도 움츠러들고 수면도 부족하게 되고 근육도 경직되고 병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죠. 그래서 초기에 비수술적인 치료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래서 의학적 폼, 보통 이제 요추나 경추 같은 건 신경 차단 주사, 그리고 체충격파, 약물 치료도 같이 동반하면 상당히 도움되겠습니다. 신경 차단술과 신경성형술, 이게 이제 그 통증 완화하는 비수술적 치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죠. 신경주 약물을 주입하고 신경 유착을 풀어주는 건데 즉각적인 통증 완화하고 환자 회복을 촉진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더불어 그 ESWT 체외 충격파는 이게 주사 바늘을 통하지 않고 손상된 조직에 적용해서 혈류량 증가시키고 자연 재생시키는 건데, 이런 방법 통해서 통증과 그 기능 회복 역할에 도움이 되고요. 약도 좀 드셔야 됩니다. 약을 초반에는 이제 소염제 및 그 진통제도 쓰다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유지해주는 약, 관절염 치료약이라든지 협착증 됐을 때 쓰는 증상 완화시켜주는 약이라든지 이런 걸 선별적으로 쓰게 되면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죠. 그래서 근력 운동이 이제 어느 정도 잡히게 되면 좀 필수적인데, 코어 근육, 제가 보통 이제 플랭크하고 이제 브릿지 자세를 많이 이제 권유드리는데 그 외에는 많이 하기 힘듭니다. 그래서 본인이 잘 할 수 있고 손쉽게 여러 차례 할 수 있는 그런 세트로 해야 되지, 너무 많은 거를 이제 따라 하려다 보면은 제대로 운동을 할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코어 운동, 어, 그 척추 지탱은 속근육 강화하는 건데 안정성과 이제 움직임 개선, 부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. 도수 치료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. 근데 초반엔 도움이 되고 너무 장기간 받는 것은 크게 호전이 없으니까 적절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나쁜 자세와 이별하기, 수술 이후에 나쁜 자세 지속되면은 다시 또 증상이 돌아오게 되죠. 그래서 평소 안 좋았던 허리 그 습관, 그리고 운전하는 그런 이후에 그 스트레칭 간격 이런 것들을 모두 개선하고, 특히 남자분 같은 경우 술 담배 끊으셔야 되고, 그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 더불어 육체적인 노동에 대해서 조금 무게를 더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정기적인 스트레칭하고 습관 만들기, 올바른 자세 유지.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. 레드 플래그, 수술 고려 시점, 이걸 놓치게 되면은 수술을 나중에 더 큰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, 그다음에 수술에 대한 그 타이밍 놓치게 되면은 장애가 남습니다.
힘이 빠진다든지 자꾸 넘어지고 대소변 자체가 조절이 전혀 안 되고 그리고 6개월 이상 보존 치료 뭐 팔꿈치 사진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팔꿈치 할 수 있는 게 보통 약 주사도 이제 PDRN 뭐 증식 프롤로 뭐 콜라겐 그리고 뭐 줄기세포 이런 것들 다 했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 수술을 고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 참는 게 정답은 아니고요. 지금 중요한 신호가 오는 경우는 전문가, 척추관절 전문가는 무슨 과죠? 정형과죠. 정형과 전문의랑 상의해서 수술적 치료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됩니다. 수술을 해보지 않은 의사가 수술하러 가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제가 볼 때 틀린 말입니다. 예를 들어 어떤 과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전문 파트가 이제 마취를 전문하는 파트 혹은 뭐 뇌졸중을 전문하는 의사가 통증치료를 할 수 있죠. 하다가 이거 수술하러 가십시오. 그거는 제대로 된 적응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수술적 치료에 대한 적응증은 정형외과 전문의하고 분명히 상의하셔야 확실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. 그거는 뭐 정확합니다. 그래서 수술해보지 않은 의사가 수술을 하러 가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처치고, 한방에서도 뭐 수술하러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, 한의사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. 수술이라는 게 무슨 수술인지, 어떻게 하는지, 왜 필요한지, 이런 거에 대한, 그리고 수술 이후에 가지고 있는 뒤에 따라오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환자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없거든요. 그래서 수술해보지 않은 의사의 수술 권유보다는 정형외과 전문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